23년 다닌 회사가 퇴직금 포기하라며 내민 서류.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3년을 한 회사에 바친 직장인, 회의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손을 떨던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서명 하나로 23년이 무너질 뻔한 42살의 영업팀장입니다. 정확히는 52살이에요. 그리고 그 서명이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3월 15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 테크윈산업 본관 3층 52살 박성민 씨는 인사팀장 최 부장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23년이에요. 23년. 대리 시절 직접 발굴한 일본 거래처가 지금도 회사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장 승진이 좀 늦었지만 팀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부장이 문을 닫더니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이 책상 위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최 부장의 설명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자발적으로 나가면 법정 퇴직금의 1.5배를 준다. 거부하면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간다. 오늘 퇴근 전까지 결정해라. 박성민 씨의 머릿속을 스친 건 가족이었습니다. 큰딸은 대학교 3학년, 작은딸은 그해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3년 전 갑상선암 수술 이후 재발 방지 치료를 받는 중이었어요. 정리해고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최 부장은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몇 달은 불안하게 출근하셔야 할 거예요. 주변 시선도 안 좋고요. 그날 저녁 7시 박성민 씨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자 퇴직. 퇴직금 2억 700만 원, 법정 퇴직금 1억 3,800만 원의 1.5배였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23년간 앉았던 책상을 정리하고 인사팀에서 받은 명세서에는 1억 3,800만 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왜 1.5배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희망퇴직 신청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준을 완벽히 이행하고 퇴사 후 6개월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것. 박성민 씨는 그 뒷면을 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노무사를 찾아갔고 2022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3년의 무게를 들고 법정으로 향한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박성민 씨의 서명은 진짜 자기 뜻으로 한 서명이었을까요? 민법 제110조는 강박, 그러니까 겁을 주거나 위협해서 받아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했느냐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에 희망퇴직 권유를 받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 판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원고인 박성민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회의실 문을 잠그고 단 몇 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한 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거부하면 정리해고 명단에 올린다는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절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게다가 회사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2022년 1사분기도 흑자였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희망퇴직으로
5명을 내보내고 불과 석 달 뒤에 신입사원 4명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피고인 테크민산업 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성민 씨는 성인이고 스스로 판단해서 서명한 거라는 거죠. 문을 잠근 건 조용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는 배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흑자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경영 악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고 신규 채용은 사업 재편에 따른 필수 인력 확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추가 퇴직금을 못 받은 것도 박성민 씨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3년을 바친 직원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라고 생각하시면 원고 측에, 회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면 피고 측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손을 들어줬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이제 실제 판결을 공개할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박성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승소였어요. 먼저 재판부는 희망퇴직 신청의 자발성 문제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잠근 것, 당일 결정을 요구한 것, 거부 시 정리해고 명단에 오른다는 경고,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1-53875 판결은 근로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에 동의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23년 근속자에게 단 3시간의 결정 시간만 준 것, 가족의 생계 상황을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 재판부는 이를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흑자 재무제표 앞에서 단순한 미래 예측 보고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가 요구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게다가 대법원 200이 두 8640 판결에 따르면 정리해고 후 단기간 내 신규 채용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테크민산업이 딱 그 경우였어요. 다만 복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지났고 박성민 씨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대신 재판부는 회사가 약속한 법정 퇴직금 1.5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6,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희망퇴직 권유를 받으셨나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전에 앞뒤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고 가능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세요. 회의실 문을 잠근다거나 당일 결정을 강요한다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메모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가 실제로 어떤지 흑자인데 구조조정을 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희망퇴직은 협박이 아닌 진짜 희망에 의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3년을 바친 직장인의 떨리는 손에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